고객님이 이제 요즘엔 메이크업 시안을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본인 얼굴인 거예요. 근데 조금 뭔가 어플로 메이크업을 너무 소름 돋아요. 메이크업을 속눈썹까지 붙여가지고 색감이랑 다 한 거예요. 아, 이제는 시안조차도 본인 얼굴에 이렇게 해서 오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승현 원장입니다. 오늘 바쁘셨나요? 근황 토크. 네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사를 해서 오, 우와. 엄청난 바쁜 한 달을 보냈고, 저는 한 번도 부모님과 따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들 되게 놀라는데 첫 독립입니다. 대박. 좋으세요? 첫 독립.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어릴 때 하면 뭐 외로울 수도 있고 한데, 이미 나이가 있는 채로 독립을 해서 일단 좋은 것만 있다. 저는 독립한 지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대선배님이시군요. 벌써 그렇게 됐어. 설레는 느낌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밥 짜게 드세요? 싱겁게 드세요? 약간 싱거운 걸 추구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 기준이다 보니까. 저도 엄청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쩔 때는 제가 먹어도 좀 맛없을 정도로 싱거운데도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이 맛에 혼자 살지. 보통 시판? 파는 음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진짜 싱겁게 먹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요즘 인스타 자주 하시나요? 인스타를 요즘에 자주 못해요. 왜요? 들어갈 시간조차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업로드한 거는 세타필이랑 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샵에서도 이제 방문하시면은 샘플 증정을 하고 있어요. 세타필 코리아 측에서 알루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어요. 따로 이렇게. 네, 저희 고객님들한테 협업으로 해서 이제 릴스를 제작을 한 거를 올렸는데 오랜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광고는 아닙니다. 좋아요. 엄청 좋고 여기서도 콜라보를 한 이유가 바디로만 많이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널리 알려졌으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품력은 너무 좋으니까 알로 방문하시면 꼭 샘플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샘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따로 백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키트처럼 한 손 무겁게 가실 수 있게. 알로 오면은 절대 빈손으로는 안 가겠다. 진짜. 제일 자주 하시는 어플 있나요? 인스타이긴 했죠. 카톡이 아니라면 인스타이긴 했는데 유튜브. 그쵸? 어떤 컨텐츠 보세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쭉 봐요. 그냥 추천 알고리즘으로 그때그때 꽂히는 관심사에 따라서 이제 쭉 타고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직업이 메이크업을 하니까 메이크업은 항상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은 뭐 이번에 또 그 청룡 어워즈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게 떠서 그런 거는 약간 뉴스처럼 바로바로 이제 확인은 하는 편이에요. 또 시상식이나 이렇게 무대를 하면 헤어 메이크업이 이슈가 될 때가 많으니까. 그쵸. 네. 메이크업에 관심이 제일 늘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요즘 인스타를 보면 AI 컨텐츠 많잖아요. 네. 혹시 AI 컨텐츠도 보셨나요? 그쵸. 약간 이제 연결이 돼서 좀 노출이 저한테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AI가 침범하는 정도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약간만 가미된 정도. 그런 컨텐츠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1부터 그냥 100까지 그냥 다 AI로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컨텐츠도 있잖아요. 근데 점점 과해지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쩔 땐 무섭기도 하고. 저도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촬영을 하거나 능력이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도움을 받고 있긴 한데 AI 컨텐츠 보면 어떠세요? 요즘에는 AI가 손을 대지 않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가수들 자기 앨범 노래 녹음하기 전에 가이드 녹음이라고 보통 그것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요즘 AI가 해요 또. 직업이 하나 또 사라졌네. 저는 시각적인 컨텐츠를 좀 많이 보니까 진짜랑 본이 너무 힘들 정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 더 진짜같이.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AI는 AI고 진짜는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AI로 끼고 싶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진짜를 되게 추구하시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사람은 어쨌든 자연스럽잖아요. 조금 더 여기를 보완하고 완벽하게 나이지만 조금 더 완벽한 나, 내가 생각하는 가상의 나, 그렇게 다듬어 가다 보니까는 AI의 개입이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더 좋아하고 추구하지 않나. 근데 AI 컨텐츠를 보면 고마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지만 뭔가 그 어딘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진짜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데도 완벽한데 부자연스러운 맞아, 느낌이 묘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정도 AI로 구축된 보정 어플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배경도 바꾸고 그 수준이 넘어감? 웬만하면 다 수정이 되고 너무 세세하게. 오늘 조금 더 본격적인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메이크업은 가리는 건지 발견하는 건지 어려운 주제네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좀 그쵸. 확실하게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우선 그러면 네. 답변 먼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저는 발견하는 쪽입니다. 발견하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샵에서 고객님을 맞이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아티스트의 견해는 발견하는 쪽인데 맞춰서 고객님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네. 가리는 거를 추구하시는 분한테는 또 그렇게 해드리기는 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발견하는 좀 매력을 찾아드리는 네네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교육할 때도 다 메이크업은 중요하지만 눈썹 메이크업을 할 때 정말 그냥 앞에서 뒤에까지 AI처럼 정교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모양이 어느 정도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살려서 애들한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안 그릴지 생각을 해봐라고 얘기하거든요. 약간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애들은 보통 앞에서 뒤에까지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데 숱이 뭐 적당히 다 있거나 혹은 중간에 몰려 있으시거나 이랬을 때는 분명히 그려야 되는 부분과 그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나눠지는데 저희 친구들은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의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와, 더 쓸 때 더 예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있죠. 네. 당연히 이해는 가요. 다 가리고 싶고 하다못해 점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 네네. 점을 가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정답도 없고 자기 취향대로 그냥 어필하고 싶은 그 이미지대로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가리는 분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은 해요.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기를 보고 있는데 뭐가 너무 신경 쓰여 불편을 느끼는 걸 손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게 이래서 가리려고 하는구나 느끼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리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AI 컨텐츠를 봤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너무 이 완벽한 이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예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확 오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다 가리지 않은 모습이 되게 멋져 보여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볼 안쪽이 꺼져 있다거나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단점은 당연히 보완을 하는 게 메이크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되 대신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 사람만이 좀 갖고 있는 그렇죠. 캐릭터. 무조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봤을 때 단점도 당연히 같이 보이죠. 근데 단점 어차피 커버할 거니까는 약간 빼놓고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저희가 포토샵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점을 커버를 해도 한계는 있어요. 터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되진 않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조금 더 크게 부각을 시켜서 단점을 조금 더 작아 보이게 한다라는 게 약간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본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아요? 많죠. 그리고 보통은 저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거울을 봤을 때 나 눈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 나 코가 좀 휘었네 그렇다 보니까 단점이 좀 더 고민거리가 되고 부각이 되고 미워 보이고 피부 결이 되게 좋으시다 이러면은 피부 표현을 굉장히 좀 투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눈이 너무 예쁘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보통 요청사항이 단점을 먼저 얘기하겠네요. 저는 조금 짧아서 눈 라인 길어 보이게 입술이 얇아서 좀 커 보이게 이런 요청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저는 눈썹이 결이 예쁘니까 살려주시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와. 네.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뭐라 할 부분도 당연히 아니고 사람은 다 그래요 사실. 그죠? 그쵸 똑같아요. 연예인분들도 그러시는데 뭐 그쵸. 이거는 약간 본능? 사람의 본능. 심지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도 본인의 얼굴 보실 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남의 장점을 잘 봐주는 사람조차도 자기 같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게 고쳐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도 저한테는 너한테는 이렇게 좋은 소리 잘하면서 내한테는 난 이걸 왜 이렇게 못할까 난 이게 이렇게 부족할까 뭐 당연하게 그냥 살았었지만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자신을 제가 제일 아끼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좋다 그거. 네. 이 말을 친구한테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하지? 그러니까요. 맞아, 나를 더 소중하게. 부작용도 살짝 있었는데.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남들이 제 결정을 말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약간... 너무 놀라요, 솔직히. 그 사실도 놀랍지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네가 뭔데? 근데 되게 친한 사이인가 봐요. 남한테 그런 얘기 쉽지 않아요. 가족 같은 사이 아니면 그쵸. 어렵거든요. 그럼 무례하거나 막역하거나.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무례한 건지 모르고 네. 특히 한국은 외모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그죠? 네. 뭐 처음 보는 분한테도 너무 예쁘세요. 아니면 칭찬으로 좀 가까워지고 싶은 때 외모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칭찬 너무 좋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처음 보는 분들한테 외모 칭찬도 잘 안 해요. 그것도 뭔가 평가하는 것 같아서 그쵸.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좀 외모 지상이 강하잖아요. 너무 강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뷰티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맞아. 메이크업을 다들 너무 잘하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관심이 되게 진짜. 많고 그게 이제 외모가 워낙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평가는 참 어려워요. 좋은 말씀은 좋지만 너무 꼬아가지고 저 사람은 왜 처음부터 외모 얘기를 하지? 이럴 건 없지만 칭찬해주시면 기분 좋게 듣고 그쵸, 넘기고 그쵸. 그래도 내 입에서 먼저 나갈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좀 안 하려고 한다. 사람이니까 보자마자 어떤 생각은 딱 들지만 그죠. 참는 거예요 원래 말은. 맞아.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떡해요. 제가 되게 요즘에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고민하는 게 더 어렵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제가 가슴 깊이 생겼던 말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 어떤 말 하지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말은 할까 말까?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삼키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라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 어디가 문제 같아요? 막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어디를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성형외과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네네. 요즘 인스타만 봐도 이렇게 전후 차이가 확 나는 나니까. 콘텐츠가 또 맞아요. 아무래도 눈에 더 자극적이니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걸 또 생각하시고 사업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전문가분들이 해주는 퀄리티가 또 다른데 네. 그런 거를 또 바라시고 오시면 물론 해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여쭤보시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은 장점을 먼저 얘기해요. 사실 전 성격상 거짓말은 못해서 네. 아닌데 기라고는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긴 거를 말을 합니다. 눈이 엄청 뭐 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더 포인트를 주시는 게 더 예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좋은 쪽으로 더 어필을 좀 많이 해요. 보통은 정말 그래요. 제가 칭찬을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잘 못 받아들여요. 이것도 한국 사람 약간 문제가 맞아요.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막 뭐 되게 뭐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되게 별로라는 생각을 최근에 또 했어요. 맞아요. 나는 왜 칭찬을 못 받아들인 사람이야. 되게 멋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에 정말 그냥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저 아닌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되게 없어 보이는. 맞아.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별일도 아닌데 네. 갑자기 순살해. 쩔쩔 매고 있어. 네. 한국인들은.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그게 정말 좀 더 멋있는 마인드 같아요. 그리고 아마 칭찬해주시는 분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짓이었다기보다 상황을 좀 풀자고 하는 칭찬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없는 칭찬이 아니라 네네네. 조금 더 이제 좋은 분위기와 뭔가를 만들고자.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상황 참 민망해지잖아요. 민망해진다는 거를 알고 되게 멋없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좀 약간 비호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꺼려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원장님이 처음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또 이런 옛날 쪽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19살에
대학교 고민을 해야 됐고 했는데 저는 인문계를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공부로는 제가 성공을 못할 것 같았고 그리고 좀 해맑게 살았나 봐요. 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 때까지. 근데 이제 뭔가 대학교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유망했던 직장으로는 선생님, 공무원, 그리고 간호사였어요. 근데 저는 세 개가 다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통점이 조금 더 안정적인 거였는데 일단 성격도 그게 안 맞고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 가게를 엄청 오래 하셨어요. 거의 처녀적부터 하셨어가지고 사실 전 진짜 어릴 때 화장품을 가지고 놀다가 엄청 많이 깨고 막 그래거든요. 그렇게 놀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시선이 갔고 저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직업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TV에 이제 그 이경민 원장님이 나오셔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나는 저거 해야겠다. 정말로 이거는 프로 솔직하게 왜냐면은 예술 쪽은 너무 늦었고 미술이든 음악은 완전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고 뭐 체육 쪽도 좀 아니고 공부가 아닌 걸 뭘 해보지 하다가 이제 미용 쪽으로 살짝 생각을 했는데 일단 헤어 쪽은 안 맞았어요. 뭔가 시도는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딱 봐도 안 맞는 거예요. 헤어는 흥미도 안 생기고 조금 더 이제 우아해 보이는 터치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라고 섬세한 느낌. 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버님한테 좀 손재주를 물려받아서 어머니도 특별히 뭐 반대 안 하시고 해서 되게 수월하게 저는 미용을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는데 이 스토리가 원래 아시죠? 계기는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사소한 거. 그걸로 이제 평생의 길이 가기도 하고 어떤 분야든 재능이 특출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재주는 있지만 메이크업으로 뭐 완전 특출나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었던 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은 좀 꾸준히 하려고 해서 정말 그냥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된 것 같아요. 와, 꾸준하면 됩니다.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네. 재능의 영역이더라도 꾸준하면 한 90, 95까지도 갈 수 있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맞아요. 정말 수요가 있고 한 거를 저도 뭔가 미술을 했으니까 그걸 봐도 하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돼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고 재능이 한 스푼 있으면 정말 더 좋고 너무 좋지만 네, 아니어도 꾸준하고 노력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난 그 어떤 예술적 재능보다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이 진짜 맞아. 큰 재능인데 그거는 후천적으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직업 선택할 때 좋아하는 일 하라고 얘기 많이 오래 해요.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변덕이 좀 많은데 이 직업 쪽으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좋아하면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가 확 질려요. 다시는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다행히 메이크업은 안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도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내가 스킬이 잘 안 됐을 때이지 메이크업 자체가 하기 싫어서는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면 결점은 내 얼굴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거 먼저 좀 보이고 점이 진짜 결점일까요? 뭔가 아까 말했던 점을 가리고 누구는 점을 찍고 막 문신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결점과 장점으로 이제 전환이 가능한 결점이다. 우와. 진짜 결점은 예를 들어 꺼짐이나 이런 건 사실 장점이 되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약간 이마가 또 꺼졌거나 뭐 입술이 살짝 꼬리가 쳐져 있다거나 이런 거는 이거를 장점으로 바꿔서 어떻게 다시 만들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눈꼬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눈꼬리 처진 거는 또 약간 착한 인상과 부드러운 그런 인상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나머지도 약간의 짝눈도 막 너무 무리해서 교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양쪽의 다른 매력으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서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점이 있고 보완을 해야 예쁜 결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결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하기보다는 저도 외모에 관심 많고 네네네. 하지만 고집해서 절대 지키는 결점이라고 하면 네네네. 결점 중 하나가 저 눈 밑에 꺼진 거를 절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채운다거나 꺼졌나요?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예쁘게 꺼주셨어요. 말이 웃긴데 예쁘게 꺼주셨어요. 제가 표현하는 거는 약간 오히려 이런 거죠. 땅콩형 얼굴이거나 요런 데 들어가거나 이런. 뭔지 알아요. 동일한 시대 안에서 동시간대에 어느 나라를 가면 결점이 되고 어느 나라를 가면 장점이 되고 맞아요. 하는 거를 또 봤을 때도 이
절대적인 결점이라는 거는 전혀 없고 없다. 그런 결점도 그냥 내 캐릭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또 생각난 게 뭐냐면 한국은 매부리코를 싫어하잖아요. 가끔 이제 강한 인상이 될 수 있어서 선호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수술을 권하시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매부리코고 약간 이제 방송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권유를 했는데 완강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오. 약간 처럼 여기 난 싫어, 절대 싫어, 이게 나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쉽다, 조금 더 인상이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입장이 되었냐면 그래, 그게 너다.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네. 한국의 기준에서 단점인 부분도 본인이 괜찮고 나다라고 하면 그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눈 완벽하게, 코 완벽하게, 입 완벽하게, 그러면 상상만 해도 부자연스러워서 숨 막히죠. 네, 상상만 숨 막힌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숨 막히죠. 마지막 얘기를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요즘 AI에 대해서 살짝 다시 말을 꺼내보자면 요즘에는 만들어서. 피부 보정 안에서도 되게 세분화돼가지고 예전에는 다 밀었다면 요즘은 아니에요. 주름 남길 수 있고 꺼짐도 그대로 두면서 결점만.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제가 알로에서 일한 지가 지금 3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밖에 안 됐어요? 좀 더 오래된 것 같으세요? 한 5년 된 것 같은 느낌. 제 기분에도 진짜 더 오래된 것 같은데. 더 오래된 것 같은데. 3년? 어쨌든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이게 발전이 됐다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다? 더 관심 갖고 이거를 봤어. 왜냐면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막 거의 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 공간에서 그래서 이거 되게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원래 하던 건데 기분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긍정적이실까?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아티스트기 전에 일단 사람이니까 이 기능이 많아져서 나도 쓸 수 있으니까 좋다. 내 자리를 위협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그런 게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뭔가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한 게 조금 미흡했을 때 약간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가 도움을 얻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피부나 이런 걸 확 밀어 날려버리면 표현했던 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싹 날아가고 되게 오히려 AI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다듬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단순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쉬울 때가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예는 고객님이 이제 요즘엔 메이크업 시안을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시안을 봤는데 본인 얼굴인 거예요. 근데 메이크업이 딱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예전에 뭐 어딘가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거거나 이런 건가 보다 해서 근데 조금 뭔가 어플로 메이크업을 너무 소름 돋아요. 메이크업을 속눈썹까지 붙여가지고 색감이랑 다 한 거예요. 놀랬어요. 저 진짜 놀랬어요. 이제는 시안조차도 본인 얼굴에 이렇게 해서 오시는구나.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상태는 일단 약간 AI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 얼굴 하면 그 느낌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메이크업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최대한 그걸 반영을 해서 뭐 색감이든 표현이든 해줬지만 AI는 어쨌든 피부도 원래 피부 느낌이 아니잖아요. 되게 많이 밀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밀랍처럼.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메이크업 못하는 것 같은 거, 진 것 같은 거. AI한테 졌어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약간 좀 지금 살짝 기괴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똑똑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메이크업의 예시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한텐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는 분들은 이 실제 메이크업이 와 역시 라는 느낌을 들겠지만 모르던 분들이 그 느낌을 들겠냐고요. 그니까요. 좀 약간 이렇게 저려요 지금 여기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 저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렇게 보는 거라 이제 이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보통 근데 그거잖아요. 보통 연예인 시간 많이 가져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얼굴한테 이렇게 해서 오는 게 더 제가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남의 얼굴보다는 내 얼굴에 내가 입혀서 왔을 때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요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셨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고집도 있었어요. 초반 한 1년 동안 저는 지금 알로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AI를 하나도 안 쓰는 작가가 돼야겠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한테는 맞는 선택인데 나 작업만큼은 어떤 그래도 저는 뭐 옛날 사람이고 그러니까 옛날 결국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네. 결국 옛날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나 내 세대에서 배웠던 거를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고집을 좀 부려도 되지 않을까. AI 작업은 절대 안 한다. 이런 고집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일할 땐 쓰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이 시대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조절을 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추구미가 그쪽이 아니지만 생으로 도전하기에는 너무 벽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꿈씩. 들어오고 있긴 한데 없는 걸 만들어내지 않고 50이 넘어가지 않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저는 좀 효과적인 거, 분위기 낼 수 있는 뭐 필터적인 거 아니면 화질을 높여주던 분위기 잡는데 좀 많이 쓰고 있지 뭐 없는 걸 갑자기 뿅 만들어 약간 이런 건 하고 있지 않고 무섭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이제 완전 다 속잖아요. 구분 아예 안 가. 약간 좀 징그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봤을 때 예쁘고 완벽하다가 아니라 그거를 지나서 징그러워. 얘기하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애기들 있잖아요. 네. 그 애기들은 알까? 그거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컸기 때문에 이거의 불편함을 알 수 있을까? 지금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 세대가 사라지면 그때는 진짜 다르겠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더 옛날 사람이 되겠군요. 아날로그가 뭔지 아는 세대가 아직은 더 많겠죠?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아직 아날로그를 사랑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미지가 느껴지는 게 되게 세련된 느낌이 얼리 어댑터. 네, 되게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첫인상이 아날로그 그럼 저희 지금 첫인상 토크 잠깐 하면 안 돼? 돼요. 그런 거를 추구한다고 하니까 의외네? 계속 처음부터 의외인 것 같아요. 제 첫인상이 있나요? 너무 오래됐고 어떻게 되게 막 긴밀하게 일하진 않았잖아요. 저 완전 첫인상은 기억하고 있고 처음 딱 본 그 순간 뭐가 있어. 딱 그 순간이 왜 기억나냐면 오피스 직원분 말고 네. 처음 말 걸어주셨던 선생님이 승현 원장님이셨어요. 저예요? 네. 인사 정도는 당연히 마주칠 때 네. 하는 거지만 그거 말고 말을 갑자기 걸어주셨다.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뭔가 어색하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서 갑자기 딱 마주보는 쪽에서 승현 원장님께서 새로 오신 그 홍보 실장님이시냐. 오지랖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몇 살이세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네. 여쭤봤었을 때, 선생님이랑 스태프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네네. 만석이었는데. 진짜요? 다 이미 너무 궁금했는데, 승현 원장님께서 물어봐주니까 다 너무 기분 좋은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확 이렇게 집중이 됐어요, 저한테. 근데 그날 좀 기분이 많이 업이 됐었나? 그때 제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제가요? 이 인간이라는 거를. 이이긴 한데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아이라고 해요. 이제 보통은 전 조용하거든요. 제가 먼저 막 말 거는 일이 정말 많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이로 봐요. 당시에 진짜 솔직하게 좋았어요. 처음 직원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으니까.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도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어려우니까 이게 첫 회사이기도 했고 하니까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말을 걸어주실 땐 저는 너무 좋았죠. 근데 오늘 이제 브레이킹이 이렇게 되고. 해보니까 되게 말을 잘해요.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대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여태는. 와, 근데 난 너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문가의 한 줄 조언? 약간 오늘 한 얘기를 바탕으로 조언이나 좀 한 줄 이야기가 있다. 조언. 지금 오늘 AI에 관한 토크를 했잖아요. 생각났습니다. 결점은 가리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아름답다. 그러면 그때부터 결점이 아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진짜 결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알로로 오시면 진짜 결점은 진짜 결정은 알루다. 승현 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잘 가려주실 하는 거예요. 걸로. 네네. 그리고 웬만한 결점도 알로로 오시면 장점으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좋다. 네,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